법정 스님이 말했다. 저마다 혼자 사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람은 원래 혼자다. 노후 준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된다. 내가 아는 지인은 오래전에 와이프와 사별하고 쭉 혼자 살아왔다. 물론 아이들이 있지만 각자 떨어져서 살고 있다. 50대 초반에 혼자 된 지인은 혼자 사는 방법을 철저하게 터득했다. 먼저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를 보고 간단한 요리를 배웠다. 그리고 깔끔한 생활을 위해 정리 수납 교육도 받았다. 지난주에 그분과 연락이 되어 같이 밥 한 끼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밖에서 먹는 것보다 자기가 집에서 요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집으로 방문했다. 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랬다. 남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이 너무 깨끗하고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었다.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한식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각종 나물의 생선구이까지 참 정갈하고 맛있었다. 그분과 혼자 살면 어떤지, 혼자 살아도 괜찮은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다.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는 일찍부터 혼자 살게 되어 혼자 사는 힘을 다른 이들보다 빨리 배우게 되었다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외롭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었지만 혼자 사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니 노하우가 쌓이더란다. 그렇게 스스로 깨우친 지혜들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자서도 살아가는 방법과 혼자 있는 힘을 지금부터 미리 배워두면 좋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다.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고 물었더니 아침을 먹고 아르바이트를 4시간 정도 하고 오후에는 호수공원을 산책한 후에 영화 감상이나 책 읽기 등 좋아하는 취미를 즐긴다고 했다. 일과를 마친 후에는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해먹고 밤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든다고 했다. 혼자서도 알차고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며 웃으셨다. 그리고 가끔 오늘같이 친한 친구나 모임에서 만난 지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수다 떠는 게 일상이라고 하며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지낸다고 말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것인데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미리 조금씩이라도 키워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삶에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분처럼 혼자 사는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딱히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는다. 되도록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 중심을 지켜나간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노후에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혼자 사는 능력을 키워놓는 게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계속 붙어 있어야 싸움밖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나이 들면 함께 살아도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가끔 함께해야 정도 더 붙는 것 같다고도 말한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때로는 따로, 때로는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나이가 들면 밖으로 돌렸던 눈을 나 자신의 내면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처럼 밖으로 돌려서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에는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체력이 따라준다고 해도 물질적 성장을 위해 투자나 도전했다가 실패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성장보다 내면의 성장을 통해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가 더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요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도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나름대로 작은 것들을 자각하고 깨달을 때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끼는 체험을 한다. 이렇듯 사색하면서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혼자 있을 때 생기는 행복 중의 하나이다. 노년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부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루하루 조금씩 혼자 살아가는 준비를 해보자. 노년에는 혼자 있는 나를 위해 좀 더 뭘 해줄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노후 준비를 시작해보자. 과거에는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려고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자. 나 혼자서도 오부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보자. 그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한다.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고민도 하지 않고 외로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롭다면 어떻게 할까요? 젊어서의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도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혼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 나이 들어 혼자 산다고 말하면 예전같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편해 보인다, 자유롭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특히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인 가구는 이제 무시 못할 대세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서로 존중해주며 집안일이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을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노부부가 둘이 같이 늘 붙어 있는데 친밀감은 떨어져서 나누는 대화도 적고 상대의 말에 툴툴대기 일수이며 내 가치관은 삐뚤어진 것이라 지적받고 무시당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소파에 누워 지내고 집안일은 혼자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부 생활은 정말이지 혼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냥 편하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행복지수 생활 만족도는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보다 훨씬 높고 자살률도 1인 가구보다 오히려 2인 이상이 사는 가구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 행복지수는 자녀가 있고 없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극히 적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외롭고 아플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탓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5가지와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지혜를 마음속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지낼 줄 모르면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자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단연 노후에 찾아올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에게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외로움은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외로움은 전 연령층의 문제이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외로움으로 인해 특정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집착하고 매달려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섭고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순간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힘든 인간관계가 자초되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휘둘리게 되며 사람을 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 나의 외로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이렇듯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작은 것도 서운해지고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초연해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다른 사람과 단절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 힘듦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을 잃었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즐길 줄 아는 것, 혼자의 시간을 갖고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듯이 아무리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한 삶의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당연히 내가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고약하면 주변 인간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서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한 삶의 이치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살펴주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내 곁에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서로 존중하고 악의 없이 배려하며 그저 그렇게 편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욕심 부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만으로도 친구나 주변 사람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며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혼자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한순간에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망각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툭 내뱉거나 홀대하고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에게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말을 하거나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자식에게 다른 잘난 집 자식과 비교하는 말을 일삼는 등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돌리게 합니다. 내 이기심에 상대방이 말로 상처받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방에게만 맞추라는 강요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욕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말은 피하시고 자기 기준만 내세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품이 넓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서야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더 넓게 두는 것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세요.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 자주 보는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잘 찾아보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떠나고 내가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대할 줄 알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은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에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얕은 관계만 추구하고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도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노후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호회와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지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우호성은 노후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힘이 됩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든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해야겠다는 변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하나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가 될 줄 알아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전 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다 보면 관계가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결핍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합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인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독은 고립,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살면 고독사 하기 딱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외롭게 살다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야. 자식 배우자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조차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고독사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문제의 근본을 잘못 짚고 계신 겁니다. 혼자 살았기 때문에 고독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고독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고립되어 산다고 생각하니까 고독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의 1인 가구는 성격 이상 때문에 자신을 가둬놓고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다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혼자를 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특히 고독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모임에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복지사와도 연계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등을 지원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 동료,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연락할 수 있는 자식들,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와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두 번째. 진정한 사회성은 은퇴 이후에 빛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인간관계가 넓지 않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으니 혼자 살게 되면 세상과 고립되어 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인간관계는 사회생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생활할 때는 이해관계 때문에 또 회사 때문에 싫어도 만나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는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싫은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뿐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던 사람을 만났다고 자신의 사회성이 아주 높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그저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시고 이전에 알던 직장 선후배 사이와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심심찮게 많습니다. 되레 이런 분들 중에는 회사 배치 떼고 계급장 떼고 나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인간관계가 비로소 우리 본연의 사회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람들과 멀어지는 반면 같은 관심과 취미로 진정한 우정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중한 인연들에게 소홀했다면 이런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혼자 살다 행복하게 죽는 비결 세 번째.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혼자 아프다 죽게 되면 어떡할지 두려워하면서도 또 치매에 걸리면 누가 돌봐줄지 걱정하면서도 건강을 챙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잘 돌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식의 연락만 기다리며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가엾고 딱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산다고 연락할 가족도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가족들과 사이가 나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걱정하고 가엾게까지 생각합니다. 이런 남 걱정이 과하면 오지랖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염려스럽다면 그 걱정을 하는 시간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라도 더 돌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짧고 굵게 산다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짧게 살기는커녕 만성병에 걸려 가늘고 길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의 진을 다 빼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독사가 두렵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 무섭다면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혼자 살든지 누군가와 함께 살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건강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었든 나이 들었든 나이에 상관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 중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혼자 살 수 있는 경제력과 긍정성, 원만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자유롭게 살고픈 마음도 큽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가여운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면서도 독립적으로 내 인생을 잘 즐기고 가족들과는 더 단단한 유대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함께 산다고 유대감이 돈독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혼자 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립됨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 제도를 활용하고 건강도 열심히 챙기고 진정한 인간관계에 정성을 들이면 노후에 걱정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1인 가구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1인 가구로 살아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든 혼자가 되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혼자 살아도 함께 어울려 살아도 지금 이 순간 크나큰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